공상과학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진료하는 로봇 닥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로 정확하게 예측되는 인간의 소비 패턴과 행동, 사람, 사물, 도시, 국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초연결 시대,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겨버리는 시대, 인류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이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한국 CEO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CMC 인사이트쉐어 2부 진행을 맡게 된 에델만 코리아 장성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경 대표님과 김정현 대표님 두 분을 모셨고요. 일단 간단하게 유 대표님께서 소개를. 네, 반갑습니다. 한국 이코레오 유한경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글로벌 회사 한 170개국 정도에 이제 저희가 나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는 이제 각 산업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에너지, 그리고 호텔이나 병원, 식당 이런 데서 사용하는 클리닝 앤 세니타이제이션.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저희는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그다음에 에너지 컨서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하이진 서비스죠, 위생. 이 네 개의 비즈니스 카테고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정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스마 버니 트러블의 김정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약 155개국의 기업체와 그 공공기관에 효율적인 출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블 매니지먼트 컴퍼니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 업체의 기본적인 항공, 호텔의 그런 예약 서비스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과 보안, 비용의 절감, 그리고 규정 준수와 같이 기업체가 가장 원하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분 이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기업의 전략과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정신과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 전에 3차 산업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3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업의 정신과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저희는 저희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게 이제 메가 트렌드로 보면 인구 증가, 그다음에 도시화,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의 증가. 이게 이제 인류의 앞으로의 향후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에서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도전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심각한 게 사실은 이제 이 물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식량, 그다음에 위생. 이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좀 다뤄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모든 각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 물이나 푸드 세이프티 또는 에너지 관련돼서 자국의 어떤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사실 글로벌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략적인 측면은 이 글로벌 전체를 네트워킹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연결시켜서 전 세계에서 물의 어떤 그 워터 컨서베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건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화된 정보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기업의 전략, 그게
국가나 사회 전략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아마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어떤 기업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요. 네, 제 생각엔 3차 산업과 우선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차 산업에는 그런 지금까지는 업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죠.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과 같이 이렇게 업종이 딱 정해져 있었지만 이런 IT와 같이 접목을 하면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경계가 좀 모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모호해지고 ICT, IoT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와 같은 그런 그 공유 경제 같은 새로운 개념도 생기는 것이 상당히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변화가 된다는 것은 3차 산업보다 4차 산업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좀 더 빨리, 그리고 just for me 서비스, 나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4차 산업 시대는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유연한 산업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 회사가 전략을 가진다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도래한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많은 잡이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잡이 생기긴 하겠지만 무엇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4차 산업 시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잃을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김정현 대표님께서 먼저. 잃는 것이 있는 걸 제가 먼저 읽을까요? 좀 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AI가 대체를 하면서 아무래도 jobless가 되지 않을까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죠. 네. 또 사실 또 인원도 감축할 수 있고 단순 직업, 특히 뭐 서비스업 같은 뱅킹 서비스 요즘에 많이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일이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거대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있지만 슈퍼 글로벌 대기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빅데이터 아무래도 여러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이퍼 커넥티비티잖아요. 네. 이 4차 산업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빅데이터의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에 대한 거에 해킹, 만약에 지금 해킹되면 정말 온 데가 다 네. 스탑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 부정적인 보안. 정보 보안, 그래서 어떤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얻는 것이 또 있다면 AI로 인해서 기술력도 증가할 수 있고 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AI가 뭐 로봇 탐지기, 뭐 드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거는 대체할 수 있고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질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잃는 것 쪽에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잃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기는 해요. 잡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 특히 뭐 서비스 관련된 잡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면 저희 회사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잃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비즈니스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그 우리 인류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거든요. 이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에 이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해결책. 이런 해결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잡이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된다. 말하자면 전 세계의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니터링 툴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가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죠. 네. 이 솔루션이 만들어진 이 솔루션을 결국은 사람들이
또 어찌 보면 사람의 창의성이 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게 서비스로 변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인더스트리 입장에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잡이 좀 늘어날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네.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부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 리드 타임이 필요할까요? 생각하실 때. 김정일 대표님. 글쎄요. 갑자기 진짜 3차 산업하다가 4차 산업으로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서부터 계속적인 회사의 그런 그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매니지먼트에서 셋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4차 산업 시대가 됐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서부터 계속 회사가 추구하는 거가 정말 혁신과 또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을 하느냐가 목표였다면 어떤 회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이러한 거에 크게 놀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해도 그 투자 비용이 예전처럼 적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선히 그 진화하는 거 같고 갑자기 투자를 확 해서 발전하는 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비용,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따라가서 또 앞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최소한 몇십 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데서는. 근데 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네. 저희는 저희 인더스트리는 보면 사실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처리든 뭐 아니면 어떤 공정처리든 저희 관련된 분야에 보면 처음에는 이 센서의 개발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던 것들을 센서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그 기술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죠. 네.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피드백 컨트롤, 말하자면 그 컨트롤까지 이제 옮아가는 게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선진화된 게 이제 이 데이터를 좀 해석해서 좀 더 나은 솔루션으로 오토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손이 안 가도록 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슬슬 옮아가는 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센서의 개발하는데 이 센서의 개발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이 센서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죠. 분석하고 그걸 현장에다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시 기계에 어떤 시그널을 줘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데 또 시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오토메이션까지는 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센서에서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여지거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연결시켜 갖고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내고 이 단계가 지금 이제 현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아마 좀 더 전 세계가 연결된 솔루션 그런 게 이제 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향 5년 내에 현실화될 건데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 저희는 유틸리티 부분, 그러니까 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케미컬 트리트먼트 관련된 이 부분의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뭐 빠르면 5년 내에 상당 일부분의 선진화된 기업에서는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오래전부터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시대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